이번 시간에는 민법 충칙 마지막 주제인 조건 그리고 기한 살펴봅니다. 조건하고요, 기한하고 두 개를 묶어가지고 부관이라고 그래요. 옆에다 써도 돼요. 부관이 뭐냐 하면 계약할 때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넣은 거. 계약서에 보면 특약사항이라고 들어있어요. 그걸 부관이라고 그래요. 예컨대 우리가 계약을 할 때 매도인 갑, 매수인 을이 계약을 했다. 보통은요, 땅 넘기고 돈 넘기는 거를 서로 바로바로 합니다. 땅 주고 여기서는 돈 주고요. 바로바로 합니다. 계약금 주고 그 다음에 중도금 주고 잔금 치르고 바로바로 끝내버려요. 등기는 언제 넘어와요? 등기는 언제 쳐요? 잔금 치르면 등기 칩니다. 그죠? 잔금 치르면 여기서 뭘 넘겨요? 등기 이전에 해줘버리고 끝내버립니다. 그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특약사항에 따라서 이게 달라져요. 여기다 특약을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다 특약을요. 뭐라고 특약을 집어넣어요? 이렇게 넣는 거예요. 이렇게요. 땅을 계약을 했다. 여기다 땅을 거래했다. 땅 계약을 했다. 그럼 땅 계약했을 때 여기다 특약을 넣었다. 어떻게 넣느냐? 이 땅 산 사람이요. 매수인이 이 땅을 샀는데 여기다 건축을 하려고 그래요. 뭘 하려고 그래요? 건축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땅이 건축 허가가 날지 안 날지가 불투명해. 그럼 땅 사는 매수자가 어떻게 할까요? 매수자가 불안해 안 불안해? 불안하죠. 이게 건축 허가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분이 계약할 때 어떻게 할까요? 그 불안한 거를 특약에다가 넣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처리해요? 건축허가 나면 내가 잔금 줄게. 뭐라면? 건축허가 얻으면 뭐 한다? 잔금 처리해서 유효 처리한다. 유효 처리로 하자. 잔금 처리하자 이거지. 뭐가 나면? 건축허가 얻으면. 근데 건축허가는 확실한 거예요? 불투명한 거예요? 불투명한 거예요. 이게 허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게 확실한 거예요? 불투명해요? 불투명한 거예요. 이게 불확실한 거예요. 불확실한 거. 허가 날지 안 날지가 불확실해요. 또는 불투명해요. 불투명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조건이라고 그래요. 조건부 계약이라고 그래. 이게 조건. 그럼 질문 드릴게요. 이거는 불투명한 게 큰 거고요. 거꾸로요. 건축허가 나는 게요. 100%는 아니고 거의 확실해요. 거의. 나는 건축을 빨리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건축허가 나는 거는 거의 100%야. 100%는 아니고 거의 100%야. 근데 건축을 나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빨리 착수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요? 거래를 천천히 해요? 빨리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돈 줘버리고요. 돈 줘버리고 어떻게 해요? 만에 하나 어떻게 하면 돼요? 건축허가가 안 나면 어떻게 하기로? 그때는 무효로 하자 그러면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건축허가 얻으면 못 얻으면? 위에는 얻으면이고요. 밑에는요? 못 얻으면 뭘로 하자? 무효 처리하자 이거. 여기는 유효고요. 여기는 유효 처리를 하고 여기는 뭘로? 무효 처리하자라는 거죠. 그럼 이게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틀리죠? 그죠? 여기는 건축허가를 얻으면이고요. 여기는요? 못 얻으면입니다. 이게 정반대네. 그럼 허가 얻으면이든 못 얻으면이든 이건 다 확실한 거예요? 불투명한 거예요? 불투명한 거예요. 그래 이걸 뭐라고 그래? 다 조건이라고 그래. 이건 다 조건이다.
그죠? 근데 요거는 허가를 얻으면, 득하면, 허가를 얻으면 계약이 뭘로 됩니까? 유효로 되죠? 유효로 된다는 거는 뭐냐?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효력이 어떻게 돼요? 발생하죠? 효력이 발생합니다. 뭘 얻으면? 허가를 얻으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요걸 뭐라고 그래? 이 조건을 정지 조건이라고 그래. 이걸 무슨 조건? 정지 조건이다. 허가 얻으면 효력이 발생하는 거. 그럼 질문 드릴게요. 허가 얻을 때까지는요. 건축 허가 얻기 전에는 어떻게 돼요? 효력이 발생해요? 정지돼 있어? 허가 얻으면 효력 발생하죠. 얻기 전까지는. 건축 허가를 시청에서 얻기 전까지는 어떻게 돼요? 멈춘 거예요. 멈추니까 정지된 거예요. 그래서 정지 조건이라는 거예요. 허가 얻으면 어떻게 돼요? 허가 얻으면 여기 보세요. 여기요. 허가를 얻으면 어떻게 돼요? 효력이 발생하죠? 발생합니다. 효력이 발생해요. 그럼 얻기 전에는요. 건축 허가를 시청에서 아직 못 받았어요. 시청에서요. 시청 건축과에서 허가를 아직 안 줬어요. 허가 난 거예요? 아직 안 난 거예요? 그럼 효력이요. 발생해요? 안 해요? 정지돼 있는 거예요. 정지돼 있어 이게. 그게 정지 조건이에요. 그럼 저기 언제 풀려? 정지된 게 언제 풀려? 시청 가서 뭘 받으면? 건축 허가를 받으면 풀려 나오는 거야. 그럼 효력이 어떻게 돼? 효력이 발생하는 게 정지 조건이에요. 오케이요? 근데 이거는요. 허가를 못 얻으면 뭐가 돼요? 무효로 돼요. 무효로. 요거는 해제 조건이라고 그래요. 무슨 조건? 해제 조건이라고 그래요. 해제 조건. 이건 정지 조건, 이건 해제 조건. 정반대네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허가를 못 받으면, 건축 허가를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효력이 소멸하는 거예요. 소멸. 여기는 발생하는 거고 여기는 소멸이에요. 거꾸로야 이게. 그럼 이제 질문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정지 조건은요. 정지 조건은 발생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조건 성취되면. 조건이 이루어지면 효력이 발생하는 게 정지 조건이에요. 다시 한번. 정지 조건은 조건이 어떻게 되면? 조건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효력이 발생하는 게 정지 조건이다. 해제 조건은요. 조건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루어지면 소멸되는 게 해제 조건이에요. 조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무슨 조건하고? 정지 조건하고 해제 조건. 이걸 꼭 이해하셔야 돼.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 이 계약을 한번 볼게요. 이 계약을. 자, 이 땅 계약을 하는데 보세요. 허가 날지 안 할지가 불투명해. 너무 불투명해. 너무너무 불투명해. 그럼 땅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해야 돼요? 이 조건을 걸으면 돼. 뭐를요? 허가 얻으면 내가 뭐 줄게? 잔금 지불할게. 왜? 그전에는 너무 불투명해. 맞죠? 거꾸로요. 99% 허가 얻을 것 같아. 오케이요? 왜? 그 주변에도 보니까 허가가 다 났어. 그죠? 그럼 이건 뭐야? 거의 뭐가 나는 거야? 100%는 아니지만 몇 프로야? 건축허가 날 것 같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잔금 줘버리고 어떻게 하는 거야? 줘버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허가 얻으면 못 얻으면? 못 얻으면. 건축허가를 못 얻으면 어떻게 해요? 무효 처리하는 게 해제 조건이에요. 오케이요? 자, 그럼 이걸 더 쉽게 해드릴게요. 이거를 정지 조건하고 해제 조건을 더 쉽게. 이거 외우면 안 돼. 이게 외우면 머리 깨져. 볼게요. 자, 정지 조건을 어떻게 하는 거냐? 자, 자제분이나 조카 애들이 있을 거예요. 어린애들. 그죠? 예, 요즘 애들이 학교 갔다 오면 공부하셔요? 안 하셔요? 대체로 안 하죠. 대체로 안 합니다. 그죠? 지겹도록 안 합니다. 그죠? 게임에 빠져가지고. 그죠? 그때 공부를 시키려고 아버지가 머리를 짜냈어. 어떻게 해요? 너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성적을 어떻게 해요? 1등급을 받으면 너 1등급 받으면 어떻게 할게? 용돈을
용돈 얼마 올려줄까 그랬더니 걔가 뭐라고 그래? 10만 원, 100만 원 달라는 거예요. 애가 간이 버가지고. 오, 그래 아빠가 어떻게 했어요? 예. 그럼 정지 조건이 좋아요? 해제 조건이 좋아요? 정지 조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이리 와. 나하고 여기서 약속을 해. 1등급 받아오면, 몇 등급이요? 1등급을 받아오면 어떻게 할게? 100만 원을 줄게. 그게 정지 조건이야. 뭐를 받아오면? 1등급 받아오면 100만 원 내가 딱 너한테 줄게. 그럼 1등급 받기 전에는요, 정지돼 있어요. 그 돈 아니야. 지 돈 아니야. 지 돈. 조카 돈 아니야. 그죠? 그럼 걔는 뭐를 다 하려고? 사력을 다해요. 뭐 하려고? 100만 원 타려면 사력을 다해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조건 걸은 게 뭐예요? 조건 걸은 게 1등급 받는 거예요. 1등급을 받아와야만 뭐를 해요? 효력이 발생해요. 효력이. 이게 정지 조건이에요. 해제 조건은 어떻게 해요? 해제 조건은? 먼저 주는 거예요. 돈을 먼저 자식이나 조카한테 주는 거예요. 100만 원을. 주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준다. 대신에 아야 이리 와라. 가면 안 된다. 가면 안 된다. 뭐라고요? 못 받으면. 이번 기말고사에 1등급 못 받으면 어찌한다? 돌려준다 나한테. 그게 무슨 조건? 해제 조건이에요. 감 잡았어요? 오케이. 이해되세요? 예. 그게 정지 조건, 해제 조건입니다. 먼저 서설 보세요. 서설 위에, 맨 위에 그림 보세요. 조건하고 기한의 차이가 뭐냐? 조건은요, 불확실한 거예요. 불확실한 거예요. 동그라미에서 네모 보세요. 네모. 박스 보세요. 네모. 불확실한 사실에 따라서 결과가 틀려지는 거는 조건이에요. 조건. 기한은요, 확실한 사실이에요. 무슨 사실? 확실한 사실에 따라서 결과가 틀려지면 기한이라고 그래요. 확실 동그라미 확실. 맨 위에 박스 있잖아요. 박스. 거기 별 3개 하세요. 별 3개. 그 그림. 이 그림이 그냥 그림이 아니에요. 엄청 중요한 그림이에요. 여기는 그림은 잘 보셔야 돼. 기본소에는 없어. 기본소에 이런 거. 아무리 찾아도 없어. 그 조건에는 다시 2가지가 있다. 써보세요. 무슨 조건하고 무슨 조건? 거기 조건 옆에다 써보시라고. 뭐라고요? 정지 조건하고 해제 조건이 있다. 네모 그림 있잖아. 그림. 거기에 네모에 그림이 이렇게 그림 그려져 있잖아요. 이게 다라고. 이게 이 그림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조건 기한은. 뒤 있는 거는요, 주저리 설명한 거예요. 이거면 다 돼요. 조건이 뭐라고요?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불투명한 거예요. 불투명하면 조건이에요. 확실하면 기한이야. 이게 불투명한 게 없어. 그럼 기한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그러면 건축허가 얻으면 잔금 치른다. 건축허가 얻으면 불투명해요? 확실해요? 건축허가 얻으면 확실해요? 불투명해요? 조건이요. 조건. 그죠? 조건. 6개월 후에 잔금 지불한다. 뭐예요? 기한. 그거 확실해요. 확실해. 2년 뒤에 잔금 치른다. 뭐예요? 기한. 3개월 후에 등기 쳐준다. 뭐예요? 확실해? 불투명해? 3개월 후가 불투명해요? 3개월은 와 안 와? 와. 오니까 뭐야? 확실해. 확실. 그러니까 조건하고 기한은 뭐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접점이 뭐예요? 접점이. 불확실하냐 확실하냐 이거예요. 이게 불투명하면 뭐라고 그래요? 조건이라고 그러고, 이게 확실하면 뭐라고 그래요? 확실하면 기한이라고 붙이는 거예요. 이게 됐나요? 그럼 질문 드릴게요. 이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김정일이가 죽으면 내가 아파트 너한테 줄게. 불투명해요? 확실해요? 예? 전두환이가 죽으면 내 땅 너한테 줄게. 불투명해요? 확실해요? 전두환 씨한테 물어보세요. 아저씨 언제쯤 죽으셔요? 안 죽으셔요? 그럼 걔가 뭐라고 그래요? 야, 이 자식아 조금만 기다려. 그러면 내가 어차피 죽어. 영원해요? 언젠가 죽어?
그럼 불투명한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그 기한이야, 기한. 불투명하다는 건 뭐야? 될 수도 있고. 예. 근데 죽는 거는 확실하잖아요. 언제 죽느냐만 남아있지. 그죠? 우리 시험에, 별리사 시험에 이게 나왔어요. 우리 집 개가 죽으면, 우리 집 강아지가 죽으면 개집을 너한테 주기로 했다. 개집 주는 거죠? 근데 뭐 하면? 개가 죽으면 개집을 너한테 넘겨준다고 그랬어요. 이건 조건부예요? 기한부예요? 개는 죽어야 안 죽어? 안 죽으면 그거 개가 아니에요. 개가. 기한입니다. 확실한 거예요. 언젠가 죽잖아요. 그죠? 민법은 외우는 거 아니에요. 따지는 거예요. 분석하는 거예요. 분석하는 거예요. 이 조건에는 두 가지가 있다. 무슨 기한 써보세요. 무슨 조건, 무슨 조건? 정지 조건하고 해제 조건 있다. 해제 조건. 감 잡았어요? 용돈 가지고 하면 돼. 용돈 가지고. 그죠? 우리 오늘 집에 가서 여쭤보세요. 여쭤보세요. 누구한테요? 배우자한테 여쭤보세요. 배우자한테. 뭐라고요? 자기야, 나 중개사 시험 요즘 어려워. 이거 합격하면, 나 합격하면 내년에 뭐 해줄라요? 합격하면 해주겠다라고 우리 남편이 얘기하면 그건 뭐야? 합격하면 그때 얘기하자. 그게 뭐야? 정지 조건이야, 그게. 뭐 하면? 합격하면 해주겠다 이거죠? 무슨 조건? 정지 조건. 거꾸로요. 해제 조건은요? 해제 조건 얘기하는 남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보, 뭐야. 내가 들어주지. 그죠? 들어주지, 내가. 차가 필요해? 그럼 차 뽑아줄게. 오피스텔이 필요해? 그럼 해줄게. 오케이요? 해주고 나서 뭐야? 합격 못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희수하는 게 해제 조건이야. 너무 쉽죠? 네, 아주 쉬워요. 아주 쉬워요. 그 다음에 조건 넘어서서 기한 볼게요. 기한. 2절에 기한 볼게요. 우측에 책에 기한. 법률에 의해 효력 발생 여부가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거예요. 불확실해요? 확실해요?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거를 기한이라고 그런다. 오케이요? 자, 1번 보세요. 1번. 갑이 사망하면 채무를 이행하겠다는 표시는 사망 사실이라는 거는 불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사실에 해당하므로 불확정 기한이다. 무슨 기한? 불확정 기한이지 조건부 법률의 의미가 아니다. 기한이다. 밑줄이요. 기한. 그럼 기한의 종류에는 2번 보세요. 기한의 종류에는 이게 있어요. 확정 기한이 있고 불확정 기한이 있어요. 무슨 기한? 확정 기한, 불확정 기한. 그 다음 시기, 종기요. 시기가 있고 뭐가 있어요? 종기가 있어요. 시기하고 종기가. 자, 내가 공부를 언제부터 했느냐? 1월 1일부터 공부를 시작을 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시기라고 그래. 시기. 시작하는 날. 종기는요? 내년 시험 볼 때까지요. 뭐 하는 날? 10월 말까지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종기 끝나는 날이죠. 시험 끝나는 날까지 종기. 확정기한은요? 확정기한은 정해진 거예요. 정해진 거예요. 그럼 시험 보는 날은 정해졌어, 안 정해졌어? 이때까지는 정해졌죠. 그럼 이건 무슨 기한이야? 1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는 무슨 기한? 확정기한입니다. 그죠? 근데 전두환 씨가 죽는 거는요? 불확정기한. 그게 불확정기한이에요. 갑이 사망하는 날 언젠가 죽어요, 안 죽어요? 근데 그게 정해지지 않았어. 언젠지는 몰라. 그죠? 예, 이걸 무슨 기한? 불확정기한이라고 그래요. 불확정기한. 그래, 확정기한이 있고 불확정기한이 있네요. 사랑은요? 사랑은 언제 끝나요?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은? 불확정이죠. 예, 언젠가 끝나요, 그거. 그죠? 확실히 끝나요? 확실해요?
집에 가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예. 그 정도 살펴보고요. 뒤로 넘겨서 기한의 이익이라는 거 볼게요. 기한의 이익. 기한의 이익이 뭔고 하니 만기 도래 전에, 뭐가 도래하기 전에요?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누리는 이익을 말해요. 만기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 만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누리는 이익을 무슨 이익이라고 그래요? 기한의 이익이라고 그래요. 같이 해보세요. 무슨 이익? 기한의 이익. 뭐 하기 전에? 만기되기 전에 누리는 이익을 말합니다. 여기서 만기는 이만기가 아니에요. 예, 만기입니다. 만기. 종기죠, 종기. 끝나기 전까지요. 끝나기 전까지. 예, 예컨대 이렇게요. 집주인이 은행 가가지고요, 이렇게 해서요, 5년 해가지고, 5년 동안 돈을 여기다가 3억을 대출받았다. 3억을 빌렸다. 써보세요, 거기다. 만기는 5년입니다. 2013년 시작해서, 이때 시작해서 만기 5년이면 언제 끝나요? 2000 몇 년? 18년, 2018년까지를 만기로 해서 얼마를 빌렸다? 3억을 빌렸다, 이거. 원금하고 이자 상환 들어가기로 했다. 이제 거치 기간에 따라 틀려요. 거치 기간을 몇 년 줄 거냐, 그죠? 예. 그럼 누가 채무자요? 누가 채무자요? 집주인이, 채권자, 채무자. 채무자입니다, 채무자. 은행은요, 융자 해준 사람은 뭐예요? 채권자, 금전 채권자입니다, 채권자. 그럼 기한의 이익은 누가 누려? 여기서? 만기 도래 전에 누리는 이익 누가 누려 이걸? 집주인, 채무자가 있는 거예요. 채무자가 이 이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세요. 기한의 이익은 만기 도래 전에 누리는 이익을 말하고, 기한의 이익을 갖는 자는 1번 특약이 없으면, 별표하세요. 특약이 없으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채무자를 위한 거로 추정한다, 별표. 추정의 별 3개요. 간주요, 추정이요. 추정한다는 게 시험에 잘 나와요. 은행한테 있는 거예요? 돈 빌린 사람한테요? 돈 빌린 사람한테 이익이 있다 이거죠. 이익이 있다. 근데 2번 보세요. 이자부 소비 대차에 무슨 대차? 이자부 소비 대차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기한 이익을 누리게 돼요. 채권자는 무슨 이익을 누려요? 이자를 먹어, 이자를 받아 먹어요, 이자를. 몇 년 동안이요? 5년 동안 이자 수익을 봐요, 이자 수익을. 채무자는요, 5년이라는 기간 동안 부채를요, 상환을 유예할 수 있잖아요. 유예가 되잖아요. 기간이 유예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익을요, 이 기한의 이익을 누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한쪽이요, 둘 다요? 둘 다야, 둘 다. 그럼 밑에다 써볼게요, 밑에다. 이자부 소비대차 밑에다 반대말이 뭐예요, 그러면? 이자부 소비대차의 반대말이 뭐예요? 무이자. 무이자 소비대차는, 그럼 이자 받고 빌린 거예요? 무이자로 꾼 거예요? 무이자로 돈을 꿨다 이거죠. 제 집사람이 돈을 급하게 꿀 때는요, 친구한테 꿔요, 친구한테. 돈 어떻게 했어? 그랬더니요, 친구한테 5천만 원 꿨지. 이자는 그랬더니, 친구끼리 무슨 이자야. 그게 뭐예요? 무이자예요. 얼마를? 5천만 원을. 얼마 기간? 20일 동안. 그럼 20일 동안에 뭐가 있어요? 채권 채무가 있죠. 그럼 20일 동안 누가 이득을 봐, 이득을? 채무자만 이득을 봐. 왜? 이자 없이 꾼 거니까. 그게 기한의 이익이에요, 기한의 이익. 그럼 쓰셔요. 무이자로 빌리면 누구만 이득이야? 채무자만 이득이다. 채무자만 기한의 이득이 있다. 그럼 무이자하고 이자부가 틀리죠? 이자부일 때는 누가 이득을 누려요? 둘 다 누려요, 둘 다. 무이자일 때는 채무자만요. 됐지요? 그 다음 4번 보세요. 기한이익 상실이요, 4번.
돈을 빌려줄 때 은행이요. 여기다 돈 빌려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걸 써요. 거기다 써보세요. 무슨 특약?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라는 거를 집어넣어요. 뭐냐? 이렇게 써요. 구체적으로는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 시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합니다 라고 특약을 넣어요. 뭐가 생기면?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뭐를 상실한다? 기한이익을 상실합니다 라고 계약서에다 넣어버리는 거를 그걸 무슨 특약이라고 그래요? 상실 특약이라고 그래요. 그래 밑에를 보니까요 1호, 2호, 3호 잔뜩 있어. 엄청 많아. 그 중에 하나 볼게요. 그 중에 하나.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자를 어떻게 하면 3기를 연체하면 몇 기를요? 3기를 연체한 때 그때는 어떻게 한다? 기한이익을 상실한다 이거지. 몇 기 연체하면? 3기. 그럼 기한이익을 상실해버려요. 또는요 거기다가 담보를 훼손하면 뭐를 훼손하면? 담보 잡힌 물건을 뭐하면? 손상시키면 그럼 기한이익을 상실한다는 거지. 이거를 특약으로 넣어요. 은행하고 여기 돈 빌린 사람하고. 그걸 무슨 특약이라고 그래요? 무슨 특약?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라고 그래요. 그래, 은행 거래 해보신 분은 이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채무자는 이거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이거? 지켜야 돼, 이거. 손상하면 안 돼, 이거. 큰일 나, 이거 손상하면. 왜? 기한이익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이 사람이. 그럼 채무자가 이자를 석 달 밀렸거나 담보 잡힌 물건 손상하면 어떻게 돼요? 아까는 이걸 돈을 언제 상환했어요, 돈을? 5년 뒤에 상환했죠. 그럼 보세요. 채무자가 이거 담보를 손상했다, 이 물건을 손상하면 어떻게 돼요? 5년 유예를 해줘, 안 해줘? 안 해주고 은행이 어떻게 해요? 기한이익을 채무자가 상실하게 되면 이걸 상실하면 어떻게 하게 되는 거예요? 5년 유예를 해줘야 안 해줘? 안 해주고 어떻게 돼요? 즉시 변제 청구를 해요. 무슨 변제? 즉시 변제하라고요. 청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즉시 상환해라 이거죠. 즉시 상환해라. 즉시 상환하시오, 채무자님. 왜 담보를 손상시켰습니까? 이게 바로 뭐야? 즉시 상환이야. 즉시 상환해라. 돈이 없는데요? 나 돈이 없는데요? 어쩌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그럼 경매 들어오는 거 이게. 경매 처리되고 끝나는 거 이게. 이거 무서운 얘기야 이게. 엄청 무서운 얘기야 이게. 경매 처리돼요. 이거 땡 처리돼. 땡 처리. 뭐를 잃으면 끝나는 거예요? 예, 이 무서운 거 이게. 무서워. 일로 넘어가는 거 이게. 시험 잘 나오지 그러니까요. 예, 그 정도 살펴보고요. 민총을 이렇게 해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총칙을요. 예, 그래 우리가 민법 총칙했던 거를 전반적으로요. 민법 총칙했던 거를 전반적으로 한번 연결을 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전체적인 거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맨 처음에 1장에서 한 게 뭐냐? 1장에서 한 게 뭐냐? 권리 변동이요. 무슨 변동이요? 권리 변동에 대해서 맨 처음에 살펴봤어요. 원시 취득이 뭐냐? 승계 취득이 뭐냐? 무슨 취득? 원시 취득하고요. 승계 취득이요. 이거 감 잡고 가야 돼요. 원시 취득일까? 승계 취득일까? 그 다음에 법률행위라는 걸 공부하셨어요. 무슨 행위? 법률행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의사표시요. 무슨 표시? 의사표시에 대해서 살펴보셨네요. 거기 4개로 나눴어요. 4개로. 진이 아닌 의사표시요. 무슨 표시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 첫 번째. 두 번째는요? 허위표시. 무슨 표시? 허위표시. 세 번째는 착오. 세 번째는 착오로 한 거. 네 번째는 사기강박. 그죠? 예, 요건 취소사유이고 요거는 무효사유예요. 무효사유.
여기는 취소 사유, 여기는 무효 사유. 그 다음에 네 번째, 대리를 공부했어요. 대리권을 가지고 계약을 하면 유권 대리. 무슨 대리요? 유권 대리. 대리인이 또 다른 사람한테 대리권을 재위임하면 무슨 대리? 복대리요. 복대리. 그 다음에 무권 대리, 표현 대리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 다섯 번째가 무효하고 취소가 있었어요. 무효하고 뭐하고? 취소가 있었어요. 지난 시간에 보셨던 것. 그 다음 마지막에 조건하고 기한이요. 뭐가? 조건하고 기한. 그래 민법 총칙이 봉우리가 6개예요. 봉우리가. 산이 하나 있잖아요. 그럼 큰 산 중에서 봉우리가 작은 봉우리가 6개로 돼 있어요. 민법 총칙은. 민법 총칙 볼게요. 봉우리 그립니다. 셋, 넷, 다섯, 6개요. 큰 산이 이렇게 돼 있어요. 첫째 봉우리가 뭐예요? 권리 변동이에요. 두 번째 봉우리는요? 법률의 행위요. 법률의 행위. 세 번째 봉우리는 의사표시예요. 그럼 반 온 거예요. 여기까지가 반이야. 민법 총칙 반. 그 다음 대리하는 거예요. 대리. 그 다음에 무효 취소. 마지막이 뭐예요? 그럼 민총 끝난 거예요. 이게 산 하나 넘은 거예요. 큰 산 하나. 요 정도 보면 민법 총칙 큰 얼개 그리셨어요. 그러면 민총 할 수 있습니다. 쉬셨다가 이제 물권법으로 넘어가. 이제 편이 바뀌어가지고 물권법으로 넘어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